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척추관절 질병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도 관절입니다. 척추는 내신경에서 말초신경까지 연결하는 척수와 척추신경을 담고 있고, 목에 7개, 등에 12개, 허리에 5개, 총 24개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상이 되거나 밀려 나와서 주변을 자극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통상 디스크, 주간판 탈출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척추 디스크, 이제 줄여서 조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재활체육을 통해서 저 스스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질병에 관련된 책과 논문들을 보고, 그리고 때로는 인터넷 강의와 정보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은 오래전에 알고 있는 것들이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통하여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척추와 연관된 신체 조직들이 몸 전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본적이나 우리 몸의 구조를 알아두면은 척추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공부도 하며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때 습득한 지식과 또 재활치료 방법을 요약하고 세분화해서 저 나름대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더욱더 건강하고 또 예방법을 알려드리고, 척추 관련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고통을 줄여서 치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요통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은 증상 및 장애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도 휴식과 안정을 취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보호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한 85% 이상이 평생 동안에 한 번 이상은 요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드물게는 만성 요통에 시달리며 오랜 기간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대부터 발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증가해서 중년기에는 최대의 발생 빈도를 보이기도 하고, 노년기에는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초등학생에게도 발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절로 낫는데 2년 이내에 재발하는 확률이 60%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은 재발할 수 있는 빈도가 줄어들고, 사고나 조직 손상이 클수록 요통의 지속 시간이 길고 호전되는 과정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허리 디스크는 요통입니다. 저 역시도 이 요통으로 약 한 1년간 재활체육을 통하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척추를 수직으로 생활하는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중력이 척추에 평행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척추뿐만 아니라 추간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에 많은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척추가 바랍니다. 근데 아기가 이렇게 함께 시작하면서 허리를 가누고, 그때부터 아기의 허리가 C자로 굽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요추전만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요추전만 현상이 심하면은 추간판의 일부가 섬유륜을 밀고 나와서 찢어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인대나 신경 조직을 자극해갖고 통증을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한쪽 다리, 주로 좌골신경통의 통증이 심해지면은 진행이 되면서 양쪽 모두 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왼쪽이 먼저 아팠다가 나중에 오른쪽이 아픈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심해지면은 양쪽이 모두 다 아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 통증은 해당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 뿌리를 압박해서 발생하는 일명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허리 통증이나 마비, 부종, 운동신경 마비에 따른 근력 저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하면은 배변 장애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회전 손상, 또 척추를 굽힌 상태에서 막 심한 압박을 준다거나, 척추의 무리한 운동의 지속, 그리고 척추의 무리한 중노동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또 대부분의 나쁜 생활 습관의 지속화로 발생하지만은 종종 선천적으로 척추가 약해가지고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화나 퇴화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단백질이 변이를 일으켜서 연골의 성장을 막아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약한 충격에서도 시작이 되지만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여러 번 경험하기도 합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통증이 심하고,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면 통증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추 목 디스크입니다. 척추의 가장 위에 부분에 있는 이 목뼈
목뼈는 위로는 머리를, 아래로는 흉추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목뼈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머리는 이 머리의 무게가 4kg에서 9kg 정도인데, 거의 볼링공 하나 정도의 무게를 항상 이 목뼈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목뼈의 옆은 심장 혈액이 내려 올라가는 경동맥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목뼈에 이상이 생기면 머리와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픈 통증을 느끼고 고혈압이나 저혈압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비염이라든가 기가 아프거나 난청, 중이염, 심한 경우에는 양쪽 어깨나 팔, 손가락까지 저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 경추 주변에 있는 신경들을 자극해서 그것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관된 신경들을 자극하고 거기에 통증을 느끼게 돼서 우리는 이걸 이제 연관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 디스크는 사고나 과격한 운동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나쁜 자세로 인해서 균형이 무너져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로의 누적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참을 수 없는 화가 주로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열받아 뒷목을 잡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게 이 목 디스크입니다. 정상적인 목뼈는 앞으로 이렇게 T자로 굽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서부터 목뼈가 앞으로 굽는 현상을 경추전만 현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경추전만 현상이 생기지 않고 일자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굽어 있어도 좋지 않지만 일자목다 건강에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목 디스크는 발생 빈도도 높지만 자연 치유도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쁜 자세를 바로잡지 않으면 만성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나 팔, 손가락이 저리고 마비 증상이, 병원에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목 디스크 환자들을 연간회원이라고,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평생회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심장혈관, 즉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막히면서 심장이 피에서 흐르지 않고 심장세포가 죽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비슷하게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거나 척추관 일부가 약해지면은 자생력으로 그 주변의 뼈가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자꾸 두꺼워집니다. 근데 이게 뼈는 더 튼튼해질지 모르지만은 척추관 내부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척추관 내부의 신경들이 뼈에 눌리게 됩니다. 눌린 신경이 멍들거나 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심해지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걸으면은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다리에 통증 느끼고 아파서 멈추게 되고, 조금 쉬면은 통증이 멈추고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은 통증이 또 생기고, 조금 걸으면은 통증이 조금 더 완화되고, 서 있으면 엉덩이와 다리에 통증을 또 느끼고 발바닥, 발등, 발가락이 또 저리고 소변을 자주 보아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이 질병은 심한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빨리 수술하기를 의사들이 권하는 병입니다. 이 질병은 척추가 약해서 발생하는 병이므로 등산이라든가 요가,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발병해서 통증이 서서히 오기 시작하면은 우선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통증이 멎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평지에서 천천히 조금씩 걷기 운동을 하고, 증상이 조금씩 호전이 되면은 걷기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 같은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질병 역시 초기에 약물 치료와 재활체육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쉬어도 통증이 멈추지도 않고 5분 이상 서 있기도 힘들고, 발바닥이나 발등, 발가락이 심하게 저리고 걸을 때 발바닥이 심하게 아픕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 안류감도 있고 또 개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은 항문과 그 성기 주변에 감각이 둔해집니다. 약물 치료나 재활체육, 그리고 시술을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유발하고 더 이상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때는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수술이라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의 방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골다공증입니다. 골 강도의 약화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골격계 질병입니다. 사람의 뼈는 낡은 뼈의 소멸과 새로운 뼈의 생성이 균형 있게 유지가 되면서 골밀도가 유지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뼈의 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뼈가 엉성해집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뼈가 얇아지고 부러지거나 부서질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 강도는 골양과 골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골양은 주로 골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골질은 구조, 골 교체율, 무기질화, 미세 손상 측정 등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즘은 골밀도를 측정해서 골다공증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중요한 원인은 청장년기에 낮게 형성된 골양과 노화 및 폐경으로 인한 뼈에 빠른 손실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로 여성들은 골 손실이 증가되기 시작하는 폐경 그 이후에 노년층의 골 손실을 가능한 막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서부터 이 30대까지 골량을 꾸준하게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실시하면 뼈의 구조를 유지하거나 개선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에서 생성되거나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골격 건강뿐 아니라 근력이라든가 근력 수축, 신경 근육 기능 조절도 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꼭 필요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현실상 골다공증의 발병률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퇴행성 척추증, 척추 후 관절 증후군, 천장 관절 증후군, 근막통 증후군, 외축 협착증, 요통의 대표적인 질병들이 많습니다. 척추 관련 질병은 매우 다양하고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와 신호를 늘 감지해야 됩니다. 통증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서 빨리 대처해야 되고 예방이 최우선이고 발병하게 되면 초기에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롭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식과 과학적 이론, 개념을 초월합니다. 치유력과 보건력은 통계나 학설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고 반드시 내가 완치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면 병은 반드시 치유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아직까지 우리가 치료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의학자들도 치료법을 연구하고 노력하겠지만은 저 같은 이런 우리 체육학자들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